천조 그러면 미국을 천조국 그랬는데 네. 용인 반도체 산단에만 투자되는 민간 투자 금액이 네. 천조에 가까운 960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력이나 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할 계획을 짜게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한국 반도체의 국가 경쟁력, 국제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은 이 소부장 단지를 비롯해서 이 특화 단지들이 같이 구성이 되는 건데 용인이 그게 이제 최적지로 판단이 된 거죠. SK 하이닉스는 저희 산단 용지 기준으로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는데요. 79% 공정률이고요. 네. 삼성은 지금 이제 그 부지를 위해서 토지 매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한 40% 토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같은 도시화된 지역에 이게 송전탑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매우 곤란하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번에 한전이랑 협의하면서 저희가 제4차 지방도로 건설 계획을 한전과 공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기가를 지중화해서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MOU를 체결하게 된 겁니다. 도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적기에 행정의 지체가 산업 경쟁력 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10.5인치 태블릿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공장을 용인 뭐 이런 곳에 이제 클러스터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한참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다. 좀 지역에 있는 곳으로 좀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한참 있었다고 요즘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경기도에서 오셨습니다. 경기도 도청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정책수석인 안정곤 수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청 정책수석 안정곤입니다. 용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문제 굉장히 관심 많은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반도체 얘기 그때 했을 때 조회수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 미래 먹거리하고 지역 문제에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도 사실. 이거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앞으로의 10년 혹은 그 이상 20년 30년의 우리 경제 운명이 또 좌우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건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어디에 가야 되느냐인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수석님은 경기도 정책수석이잖아요. 네네네. 경기도 정책을 짜는 분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1,420만 거민이 살고 계신 곳입니다. 원래 경기도 공무원이셨어요? 아니면 아닙니다. 뭐 김동인 지사님이랑 같이 간 거예요? 어공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장 출신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국회에 오래 있었고요. 네. 왜 본인 입으로는 그 얘기하기가 싫었습니까? 왜 최윤경 기자 입을 빌려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래 계셨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책 관련해서는 또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게 있었겠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면 그냥 뭐 공장 하나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완전히 뭐 부품 소재부터 시작해갖고 장비 하여튼 모든 회사들이 세트로 다 같이 이제 완전 단지를 이룬다는 거죠. 쉽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예. 어느 정도 크기, 어느 정도 규모의 클러스터인 겁니까 여기가? 평수로 말하면 좀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럴 때 축구장 여러 개 인용 많이 더 하는데. 가늠이 안 네, 더 가늠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60조가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1,000조.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인데. 예. 와. 저희가 1,000조 그러면 미국을 천조국 그랬는데 용인 반도체 산단에만 투자되는 민간 투자 금액이 1,000조에 가까운 960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1,000조가 근데 1년 안에 들어가는 건 그건 아닌 아니겠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용인을 이해하시려면 용인 반도체 산단은 크게 일반 산단, 국가 산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일반 산단이 있고 여기가 약 600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 첨단 특화 단지가 한 360조 정도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뭐 유례 없는 근데 국가가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도체가 아시다시피 국가 첨단 산업으로 그렇긴 하죠. 지정이 돼 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워낙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압도적 격차를 유지해서 네. 뭐 앞으로 도래할 AI 시대를 좀 이렇게 한국이 더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뭘 산단 국가 특화 산단을 지정해서 네.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업들에게 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조금 이따 뭐 질문들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전력이나 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할 계획을 짜게 되고 네.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땅을 사주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은 다른 지역 말고 용인에서 하는 게 제일 낫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다. 예. 그래서 이미 이게 오래전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국가산다로 지정된 건 2013년 7월이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 시절인 2021년 3월 달에 확정을 한 사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용인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반도체 산단의 특징이라는 것이 이제 클러스터링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용전 용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네. 한국 반도체의 국가 경쟁력, 국제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은 이 소부장 단지를 비롯해서 이 특화 단지들이 같이 구성이 되는 건데 용인이 그의 이제 최적지로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용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서울 인근와도 가깝고 그리고 이제 기술 기업들이 기술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고 소부장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용인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새로 그런 부품 회사들 포함해서 새로 막 다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있어서 여기에 그냥 큰 공장 하나 더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 아예 그냥 단지 새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든 같이 다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게 용인이어야 되냐는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용인이라는 지역이 일단 우리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 전문가 기업들이라든지 소부장 기업들이 예? 수도권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용인 지역에 결정이 되고 거기에 파운드리, 그러니까 이제 SK나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를 하겠죠 앞으로는. 예, 지금은 아직은 메모리 반도체 하고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형 공장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입주하면서 그 기업 안에 소부장 생태계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수도권 기반을 중심으로 이제 더 산단을 키워가는 거죠. 아직은 이제 수도권 가깝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깝다 말고는 특별한 더 메리트를 찾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입지 조건상 수도권을 많이 좀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나 또 정부가 그런 결정을. 그렇죠. 뭐 기업들은 아무래도 서울과 가까운 걸 더 선호하고 뭐 연구원 모시거나 뭐 이런 데는 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현재 서울의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것들을 좀 가능한 균형 발전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용인이면 그런 방향이랑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뭐 전력 문제가 최근에 대두되면서 특히 이제 우리 김성환 장관님께서 뭐 용인에 15기가나 들어가는 전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이제 지방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그렇고요. 그럼 용인 산다는 반도체 뭐 전력 문제나 용수 문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계속 전기하고 물 질문이 계속 댓글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해결이 돼야 이제 산단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떡해요? 현재 공정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금 두 개의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공장이 지금 삽을 뜬 상태이긴 한 거죠. 조금 속도가 다른데요. SK 하이닉스는 저희 산단 용지 기준으로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는데요. 79% 공정률이고요. 그리고 삼성은 지금 이제 그 부지를 위해서 토지 매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한 40% 토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럼 물과 전기가 그 필수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물과 전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먼저 전기 얼마나 필요합니까? 두 산업 그 두 클러스터가 들어오면 토털리하게 2052년까지
15기가 정도가 필요한 연? 아닙니다. 그렇죠. 늘 15기가 정도를 그렇죠. 이제 공급이 돼줄 수 되는 있어야 거죠. 된다는 거죠. 네네. 15기가면 대략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원전 15개죠. 그렇죠. 1기가짜리 원전 15개. 어디서 갖고 오죠? 지금 이것도 이제 일반 산단하고 국가 산단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물론 대부분은 이제 지역에 있는 화력 발전이나 원전 등에서 현재는 오게 돼 있죠. 발전소가 주로 그곳에 소재에 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안선 변전소에서 이미 2.8기가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신안산 변전소. 신안성 변전소. 신안성. 신안성 변전소에서 지역에서 원전이나 화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가 신안선 변전소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오늘 요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나머지 그러면 SK가 6기가 정도가 필요한데 나머지 3기가 가량이 지금 신원주 개폐소라고 강원 지역의 화력 발전이나 이런 쪽에서 화력 발전 또 원전에서 만든 원전 전력이 신원주 개폐소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부터 용인 SK 하이닉스까지 연결하는 그 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사를 저희가 이제 송전탑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서 2032년까지 SK 하이닉스의 6기가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그 말씀은 네. 추가로 발전소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발전하는 것들을 끌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가 엄청나게 남는 상황이면 몰라도 여기서 이렇게 끌어가면 미국 같은 데서 늘 벌어지는 일이 지금 다른 데 막 단전되거나 아니면 전기를 아예 못 쓰는 상황들이 민간에서 막 발생해 갖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는 아예 그 민간의 전기료를 대신 내준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만든 저 발전소를 통해서 민간의 전기를 오히려 역으로 주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전기에서 추가로 발전소 만드는 게 아니라 끌어온다는 걸로 이게 해결책이 되나요? 그러니까 2030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5기가라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이 아닙니다. 뭐 그렇죠. 몇 기가 이게 순차적인 단계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산단이 최종적으로 그 완전히 완성되는 데까지는 2052년, 지금부터 26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 단지를 짓는 거고 그 반도체 수요량에 따라서 팹을 늘리고 공장을 증설하고 시설을 집어넣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6기가가 이미 기존에 있는 전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2052년까지 부족한 전력 공급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것도 일단 삼성 국가산단 경우에는 세 가지 단계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산단 내에 LNG 발전소를 통해서 3기가를 공급합니다. 산단 내에 발전소를 만든다. 이게 39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39년도부터는 3기가를 위해서 신천안 지역, 평택 지역,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그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문제가 이제 2044년부터 공급하게 되는 4기가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도 그렇고 반도체가 어느 수요를 얼마만큼의 수요를 요구받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장 증설을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5기가라는 게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당장 15기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용인에 발전소 만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계획은? 근데 이게 발전소 그럼 주로 이제 원전 생각하실 텐데 이게 이제 인구 밀도라든지 또 입지 조건들이 상당히 사실 수도권에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또 그 다음에 이슈는 그러면 송전을 해야 되잖아요. 송전이라는 게 지금 뭐 많은 송전탑들이 다 거의 모든 지역의 주민들하고 다 싸우고 있는데 어디서 오게든 하여튼 가까운 데서 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거기서 이렇게 지나오는 그거는 그 주민들 다 설득이 가능해요?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지방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이 제 4차 지방도로 계획인데 이번에 그게 송전탑 방식으로 계속 전력을 받다 보면 이게 입지 선정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송전탑을 어디에 설치할 거냐, 또 송전선로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상당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고요. 네. 특히 용인 같은 도시화된 지역에 이게 송전탑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매우 곤란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전이랑 협의하면서 네. 저희가 제4차 지방도로 건설 계획을 네. 한전과 공유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네. 한전에 가서 어차피 용인 산단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전은 전력 수급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비대칭 정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도로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 있고 여기는 전력 수급 계획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지방도로 318호 노선을 호선을 연장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걸 이제 확장하는 연장 공사인데 그 공사를 할 때 지하로 지중화로 매설하는 방안을 좀 한전에 제안했고 한전과 협의 끝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3기가를 지중화해서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MOU를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 네. 지중으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죠. 지중을 할 수 있으면. 도로를 그러니까 새로 만들면서 그 네. 아래다가 전선을 맞습니다. 깐다는 이야기인 네. 거죠 네. 지금. 네. 근데 이제 그게 이 산단이랑 그 발전하는 곳과 연결되는 도로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318호 노선은 네. 이천에서 용인까지 SK 하이닉스까지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이천에 그러면 발전소가 있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배전소가 있나요? 이천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신원주 개폐소에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부터 또 한 총 연장은 60km인데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는 구간은 27km입니다. 지방도로 27km, 27.02km 밑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는 원래 있을 그 도로 계획이 원래 있었던 도로 계획이고 예. 이왕 도로 까는 김에 그 밑에 이제 저 송전 시설을 넣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복 불착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지중화하려고 그러면 기존 도로를 다시 까고 그렇죠, 그 그렇죠. 도로 예. 밑으로 넣고 그게 그렇게 진행되면은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318호 노선의 전체 예산이 한 추정치긴 합니다만 5,568억인데 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 도로를 두고 저희도 도로 공사 따로 하고 한전도 지중화 공사를 다시 한다면 그게 1조 5천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알겠습니다. 통합 개발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네, 전기나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수급할 계획이 있다. 예, 맞습니다. 네. 물은 얼마나 필요하죠?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편하게 답변하면 될 줄 알고 왔는데 네. 전혀 편하지 않은 질문들을 막 주셔가지고 열심히 대답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와 물만 궁금해요. 그 두 개만 다른 건안 물어볼 위고비원 생각이 넘기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고비예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물은 저희가 지금 2052년까지 네. 기후부가 국가 수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작년 12월 달에 일부 수정하면서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용인에 필요한 수량은 133만 7천 톤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하루에 겁니다. 133만 톤이요. 이게 계속 흘러들어야 하는 문제고요. 그럼 이제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물의 수량도 어마어마하지만 팔당댐을 취수원으로 활용하다 보면 이 수도권에 상당히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할 거다. 네. 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하실 것 같아서 미리 네네. 답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산단이 내년 2030년, 31년부터 충분한 물량을 다 수량을 저희가 확보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이게 순차적 계획에 의해서 조성되는 산단입니다. 다시 말해 경기도는 좀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을 정부가 뒷받침하면서 수자원공사 중심으로 수량 계획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공정 기술이나 그리고 이제 열을 식히는 기술들도 많이 그 발전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물에 대해서는 또 재이용 한번 썼던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도 포함시켜서 논의하고 있고 네. 경기도 입장에서 당연히 수도권의 상수원인데요. 물 수량이 부족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단계에 맞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강에 물이 그만큼 있어요. 이를테면은 전기는 뭐 원전을 지을 수도 있고 뭐 화력 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물은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새만금으로 뭐 가자라고 했을 때 가장 반대가 많이 나왔던 이유도 거기 물이 없잖아. 이제 네, 이런 네, 논리였었던 것 같은데 여기 물은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이게 단계별 사업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산단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알면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여주보에서 1단계 공사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 관수를 통해서 물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 사업이 이제 8당 취수원을 통해 8당댐의 취수원을 통해서 가져오는 건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반도체 수요들을 보고 그러니까 팹들을 계속 지을 거 아닙니까? 이 파운드리가 반도체 수요에 따라 팹을 계속 지어 나가면서 필요한 전력과 용수가 저희가 최대치를 추정한 거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전국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 수도권에 사시잖아요. 예. 그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쓰는 물이 이제 사실은 한강물, 북한강, 남한강 요 한강물이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다시 끌어 쓰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재이용수라고 해서 예.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재이용하는 방식으로도 상당 부분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정부 부처하고 많이 협의해야 될 사안이고요. 네. 그게 이제 아마 아주 심플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기술적으로 잘 알진 못하지만 그 이제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물이라는 거는 정말 순수한 물이 필요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초고순수.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 정화하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들고 이제 그 물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이제 정교한 작업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씻어내거나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 거니까 이제 그거 과정을 거친 그 물을 다시 재정화하는 게 아마 그냥 있는 물 정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좀 복잡한 일일 거라 맞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여튼 그런 단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로 이제 보시고 계시다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잠깐 설명드릴게요. 반도체 특별법이 예. 지난 1월달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제 용전과 용수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성 있는 공급에 대한 고민들을 지자체하고 같이 하게 돼 있고 그거에 따라 다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사시는 수도권에 이 물 부족 문제가 특히 식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도록 당연히 그걸 최우선의 가치에 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두 개에 대해서 이런 이제 대책을 갖고 계신데 네. 약간 뭐 외적 변수라고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회사는 반도체 엄청 많이 이제 쓰는 데잖아요. 거기는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은 전부 다 아리백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부품을 만들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은 LNG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여러 발전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발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재생에너지 발전이 현재는 그렇고요. 네. 앞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가산단의 경우 2044년부터 공급돼야 될 4기가 현재 추정치입니다만 4기가는 저희는 특히 경기도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수요해 줄 것을 기업이 좀 구매해 줄 것을 원하고 있고 네. 저희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현황을 잠깐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예, 이제 여쭤보려는 게 네네. 이미 앞으로 추가로 이제 뭐 4기가나 요 정도 이제 미래에 네. 재생에너지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기존에 이미 생산될 근미래에 생산될 이 반도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 한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점점 이거 수요 늘어날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니까 야 일단 어떻게 만들었든 갖고 와 일단 쓸게 이렇게 되지만 아마 이게 한 1, 2년, 2, 3년 지나고 나면 아리백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러면 이 새로 만드는 공장에서 만드는 반도체들은 그런 데서 다 컷아웃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그런 위협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경기도가 제가 이제 경기도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경기도가 지난 4년간 생산해낸 재생에너지 4년 동안 1.7기가입니다. 그게 화력발전소로는 3개가 넘는 정도의 규모고요. 네. 특히 작년 한 해만 2025년도에만 생산한 재생에너지량이 600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네. 더 고무적인 거는 4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 안에 600메가가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280에 비해서 600메가가 됐거든요. 다시 말해 경기도도 열심히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있고 네. 그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탄소배출거래권처럼 네. 아리백 용량을 사고 그 용량에 지금은 이제 원전을 쓴다고 해도 그 용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아리백에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계속해서 네. 재생에너지를 좀 늘리고 지금 제일 많은 건 이게 진짜
탐나는 사업이긴 한가 봐요. 전국에서 다 그냥 우리 지역에 하면 되지. 여기는 원전도 바로 옆에 있다. 아니 우리는 물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꼭 용인에 다 몰아넣지 말고 적당히 띄워가지고 지역을 좀 나누면 더 좋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력과 용수 문제가 핵심이 되다 보니까 네. 물하고 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런데 이게 반도체 제일 큰 특징은 클러스터에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 2023년 기준으로 반도체 출하량의 111조 원을 경기도가 달성했어요. 경기도 내에서. 이게 전체 출하량 기준으로 하면 74.7%입니다. 네. 부가가치로 따지면 84%를 경기도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는 사실은 반도체 도시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네. 반도체가 집적돼 있고 그 집적된 기술들이 소부장산단, 팹랩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이어지는 생태계가 클러스터링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전시켜서 그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 저해되는 거 그런 우려도 동시에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용전 용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의 이 뭐 기술적 우위가 어디에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제 반도체 공장이 굉장히 이제 대규모기도 하고 사실은 반도체 공장에서는 뭐 하나 숫자만 살짝 어긋나도 그 소부장 업체들 또 뭐 관리하는 뭐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적에 대한 얘기는 뭐 저도 충분히 공감은 좀 하고 다만 이제 규모가 일정 이상 커지면 그 집적되는 회사들도 역시 뭐 지금 청주에도 있고 뭐 수원에도 있고 이렇게 나눠 있듯이 그건 뭐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여튼 뭐 집적의 장점은 분명히 저도 있는 것 같긴 하고 이거 경기도 안에는 그럼 데이터 센터는 안 지으실 거죠? 지금 저희가 데이터 센터도 상당한 발열과 또 발전 용량을 필요로 합니다. 네. 뭐 이게 아마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수도권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면 아마 수도권에는 데이터 센터 입주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반도체가 갔는데 데이터 센터까지 간다고 하면 네. 이건 뭐 경기도를 난리 위해서 납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전국이 다 네, 전기대죠, 뛰는 물대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뭐 그 욕심은 안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욕심이라기보다 네. 저는 그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제 발전 용량이 충분한 생산지 중심으로 산업이 갈 것들은 또 가야 하고 그런 배치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너무 동의하는데 다만 지금 용인은 이미 가고 있는 산단이잖아요. SK는 그렇죠. SK 이미 79% 자국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40%나 토지 보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50%의 토지 보상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행정적으로 속도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업이 정상적 진행이 되고 있는 용인 지역에 이전 논란이 생기면서 상당히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 일을 해야 되시는 근로자분들의 걱정이 좀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의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목표와 모델을 설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정부 정책에 공감합니다만 네, 이미 잘 가고 있는 용인 산단에 대해서는 좀 믿고 맡겨주시면 공정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용인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데 계신 분들이 볼 때는 야 그럼 반도체 기업 하나 들어가면 사실 그 지역이 엄청 좋죠. 그렇죠. 뭐 지역 뭐 산업도 그리고 뭐 상업도 경기도 살고 좋을 거고 아마 세금도 엄청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 회사가 만드는 돈들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그래서 당연히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렇지만 좋은 것만 유치하고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거는 야 딴 지역에 있는 데로 가고 사람 사는데 어떻게 원전 짓냐 이제 이렇게 가면 좋은 것만 다 빼먹고 안 좋은 거 싫은 거는 다 그냥 다른 지역 보내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전력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원전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가야죠. 결국은 우리 산업 기반의 지속 가능성은 필요한 전력을 원전을 계속 지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그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집행 또
기업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게 수요 기업들이 아리백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어쨌든 새로운 기술 표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 맞춰 간다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아무래도 풍부할 걸로 예상되는 곳은 뭐 서해안 이쪽이라든지 네, 네, 네. 뭐 이런 데는 이제 넓은 부지가 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재생에너지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사람들 많이 모여 살고 북적북적하고 땅값 비싼 용인에 또 가야 되느냐는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불만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여튼 네.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으로 삼성과 SK가 네. 같이 잘 가고 있으니 네. 그리고 잘 공정에 따라서 응원해 잘 주시라. 관리하고 있으니 네. 응원해 주십사. 네, 그 말씀. 믿고 응원해 주시면 잘 해내겠습니다. 지역과 나누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어렵다. 현재는 이제 사업이 정상적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용인산단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옮길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 한계론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도권으로 가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렇게 어느 기업이든 다 근처로 와야 사람들 뽑기도 좋고 뭐 다 이것저것 하기도 좋긴 할 텐데 그렇게 다 오면 누가 남나 하는 생각이 이제 살짝 들기는 해서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국가가 개입돼야 될 만큼의 큰 산업 정도는 그래도 국가가 좀 다른 지역 지방으로 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네. 그 용인산단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믿음을 좀 드리고 저희가 좀 잘한 것도 칭찬을 좀 받으려고 왔는데 그 부분 다 전달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도로 확충하면서 같이 전력 문제를 해결했던 거. 하셨어요? 했죠. 네. 저희가 이거를 그냥 이번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간접자본의 도로 건설에는 관련 기관들, 뭐 전기, 그다음에 물, 수자원공사나 한전 그리고 통신까지 한꺼번에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면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개발해서 주민 편의도 높이고 사실 그리고 이게 시설비, 그 공사비도 상당히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도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적기에 행정의 지체가 산업 경쟁력 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은경 기자님은 혹시 다 파셨을까요? 저 사실 궁금했던 게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생각. 오묘하게 말을 했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방균형을 해야지, 지산지소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용인에 그 하고 있는 걸 어쩌겠니 이제 오묘하게 말씀하셨어가지고 그게 이제 합의가 좀 됐는지가 궁금한데 이제 그거는 대통령실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네. 경기도 지사님도 계속 대통령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뭐 제가 들어보니 뭐 이렇게 텔레그램도 그렇습니까? 아마 인사 주고 받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또 나오세요? 제가 아직 뭐 공무원 신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까? 네. 당에서도 열심히 밀어주신대요. 뭐 워낙 지금 당 얘기가 뭐 복잡하고 지금 당 얘기 잠깐 무슨 얘기하면 이게 다른 데로 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하고 오늘 있고. 뭐 많이 일단락 된 날이어가지고 좀 편안한 날이죠 오늘. 그래도. 아직 제가 뭐 이렇게 보여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당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훨씬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아직은 이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정책 수석이십니다. 안정권 수석님과 함께 이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이야기를 좀 여쭤봤고요. 경기도는 또 워낙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다음에도 혹시 주요 정책들 관련해서 여쭐 게 있을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